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론조사로 들어갑니다. 따라오십시오. 그 여론조사가 연말에 했던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요. 그 첫 번째가 비상 계엄과 관계된 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KBS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2%가 대통령이 당원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국민적 상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했다, 그거 상식 아닙니다. 그건 정말 소수 의견이고요.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 신한고래님, 그 현수막 그 막 붙이게 된 건 저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사라진 겁니다. 저 뭐죠? 코인 김남국 선생. 코인 김남국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법도 바꿔야죠, 당연히. 네. 그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는 용서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적 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계엄론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까?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 적합한가는 사실 저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란죄인가 아닌가는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눈에 보여버린 게 있으니까 방송 카메라로. 혜빈님, 상식 수준입니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72%입니다. 네, 여론입니다. 혜빈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상식 수준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내란죄인가에 대해서도 내란죄라고 보는 국민들이 66%고요. 아니다라고 보는 국민은 28%였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계엄령에 관계된 일련의 과정들은 내란죄라고 보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인 겁니다. 이 부분도 거의 상식적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법 해석을 물은 것, 저도 루트님, 저도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의 의미, 내란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6%다.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인 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의 66%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론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가 80%입니다. 필요 없다, 협조할 필요 없다가 16%고요. 이 부분도 거의 상식 수준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리저리 회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본인의 방어권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닌데요. 방어권은 충분히 활용하시되 그래도 법의 한도 안에서 심판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인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수사하는 것들도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여론은 심판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가 80%라는 겁니다. 아니, 혜빈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중대범죄가 아니고 당연한 권한행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24%가 있는데요. 한 70%가 넘는 국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범죄인가 아닌가도 물론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이게 중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게 되면 탄핵의 사유가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중대하지 않은 작은 위법인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잘했다라고 보는 국민이 73%입니다. 이거 KBS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잘 못 되었다라고 보는 국민이 25%입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탄핵소추가 상식인 거죠. 국회의 탄핵소추는 상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론조사로 할 일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돼야 된다. 69%네요. 인용돼야 된다는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게 69%고 기각 윤석열 대통령을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가 26%입니다. KBS가 그렇고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동아일보는 인용돼야 된다. 즉 파면해야 된다가 70, 기각돼야 된다가 25. 그러니까 현수님 이거는 이대로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보고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알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라는 건 성문헌법, 글로 써 있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 국민적 상식,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국민적 상식도 아주 중요한 헌법에 준하는 그런 판단 기준입니다. 현수님 그래서 여론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의 영향을 헌법재판소가 받는 건 당연합니다. 법원은 물론 법원은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법원은 딱 법에만 준해 가지고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여론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중립적인 방송이잖아요. 여당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야당의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은 성역 없이 까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5년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여론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 여론이 이렇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싸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그르다고 할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목소리만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탄핵 심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더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 수준의 여론 숫자를 지금 읽어 드린 겁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여론은 여론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론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물론 기자의 논조와 법원의 판단과 학자의 연구는 여론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론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정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